좀 세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장애물하고 부딪혔을 때 이 사이드 미러가 얼마만큼 버텨줄지 내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 안녕하십니까, 투이브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뭐냐, 여기 보이시죠?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차량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녀석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이오닉 5. 드디어 제가 오늘 아이오닉 5 실차를 보러 왔는데, 오늘은 일단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실제로 봤을 때 디자인은 굉장히 실물이 좀 더 이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이체감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정말 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라는 게 확실히 좀 눈에 띄고,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출시작인 것만큼 전면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옛날의 포니의 레트로와 현재 전기차라는 일렉트로닉의 최신의 트렌드를 잘 이식시켜 놓은 듯한 그런 뉴트로한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일단은 헤드램프를 다 켰을 때 DRL은 이렇게 네모로 다 나오죠. 안쪽에 헤드라이트가 상당히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바라보면은 레일라이트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좀 아래쪽으로 숙여야만 이 헤드램프가 다 켜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운데 이제 가운데 쪽 이 센서가 전방 카메라가 있는 이쪽 보면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반도체를 보는 듯한 그런 정사각형 모양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까이에서 봤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방향 지시등도 한쪽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 DRL 두 개가 모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전면부 하단 있지 않습니까? 범퍼 하단에 기능형 공기 유동 제어기로 주행 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차가 좀 매끈하죠. 매끈하다 보니까 딱 디자인적으로만 봐도 공기 저항이 그렇게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전고가 좀 있습니다. 전고가 좀 있는데도 나름 공기 저항에 많은 큰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본네트가 굉장히 좀 매끈합니다. 여기 이쪽에 좀 엣지가 좀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굉장히 매끈해요. 약간, 그죠? 현대 엠블럼도 사이즈가 크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이제 풀옵션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그래서 이제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4바퀴 모두 255, 폭은 255, 편평비는 45, 그리고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EV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있지만, 차량을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요, 그죠? 이게 만약에 휠이 좀 작았으면은 오히려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특히 이제 이쪽 휠하우스를 보게 되면요, 이런 또 디테일까지. 이 녀석은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야, 이쪽에 이렇게 방향 지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합니다. 안쪽이 투명하고, 이쪽이 현대, 여기에 현대라고 적혀 있는데, 야, 카메라 퀄리티는 제가 볼 때 아우디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진 않아요, 손으로. 이게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이쪽으로도 움직이거든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 근데 이게 고정이 되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충격에 가해졌을 때 어느 정도 버텨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세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장애물하고 부딪혔을 때 이 사이드 미러가 얼마만큼 버텨줄지 내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측면 사이드 쪽 같은 경우는 엣지가 이렇게 좀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위쪽에 있는 엣지는 상당히 좀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주지만,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이 엣지 라인은 살짝 좀 볼륨감이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차가 SUV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조금 높은 해치백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어가 굉장히 이뻐요. 이 테일램프 자체도 이쁜데, 이 방향 지시등 들어온 거 보세요. 진짜 무슨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에 그냥 이렇게 깜빡깜빡 나오는 듯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테일램프 라이트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라면, 이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이 테일램프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이 부분까지 만약 불이 들어왔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적용된 레터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H 트랙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근데 리어 쪽은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충전구 자체는 여기를
여기 보시면은 이 5개의 점점점이 있어요. 이거를 터치로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충전량을 LED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클로즈를 누르게 되면요, 클로즈 누르게 되면 자,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여기 밑에 하단 쪽에 있고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랑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후방 카메라 같이. 자, 트렁크, 실제 트렁크를 봤을 때는 사진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실물을 보기 전에는 또 트렁크 사이즈 너무 아쉬운 게 아니냐 했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작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엄청 넓다, 와 넓다, 휠베이스가 3000이나 되는데 트렁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네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의 공간이지 않나. 지금은 이제 2열 시트를 맨 뒤로 빼놨고요, 등받이를 뒤로 최대한 젖혀진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하단에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커버가 다 들리죠? 이쪽 밑에 쪽에도 수납 공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런커가 적용되어 있고요. 닫히는 느낌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게 딱 이렇게 나와서,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이 디테일이 좋은 게, 이 안쪽에 이 손가락 모양을 해놨어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여 있죠, 이쪽이. 그래서 손가락 3개를 넣었을 때 딱 괜찮다. 근데 손가락 3개는 좀 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 3개는 한 2개 정도로만 딱 해서 열어야 되지 않을까. 열었을 때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쪽에 터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쪽에 터치로 해서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가 있지만, 사이드 미러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는 일반 차량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미러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죠? 독특해요. 이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시트 높이가.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맨 앞쪽은 이 허벅지 받침을 좀 더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등받이고,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기능이고요. 이건 이제 요추 지지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자, 뒤로 눌렀죠? 그럼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제 릴렉스 포지션 있잖아요. 그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앞으로 눌렀을 때는 다시 주행에 대한 그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트랑 이제 매트,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전부 이제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이렇게 누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은 있어요. 물론 이제 시인성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이걸 카메라를 접었을 땐, 카메라를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를 접고 열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다. 디지털 미러가 접혀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다시 카메라로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트림에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손잡이 있죠. 문을 닫을 때 보통 차들이 이제 가운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손잡이가. 근데 얘는 다 뚫려 있어요, 이쪽 안이. 그래서 어느 방면으로 잡고 닫아도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쪽 가죽 느낌은 괜찮습니다. 근데 컬러감은 그렇게 막 엄청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봤을 때는 컬러가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느낌은 없고, 그냥 정말 깔끔한 느낌입니다. 깔끔한 느낌이고, 이거는 왜 넣었을까? 이건 왜 넣었을까? 그죠? 이 느낌 자체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뭔가 친환경적인 소재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뒷거 스터링 휠의 모양 자체는 굉장히 이쁘다. 또 이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투스포크로 돼 있다 보니까 주행할 때 이쪽에 잡고 또 운전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두께감은 딱 적당합니다. 두께감은 제네시스 차량보다는 얇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대자동차 치고는 좀 그래도 두께감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버튼들은 터치가 아닙니다.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문이 많이 남진 않아요. 지문이 많이 남지가 않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시프트가 있는데, 이 면적이 또 굉장히 넓다 보니까 괜찮네요. 클러스터 그래픽 자체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배터리 잔량,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가운데는 똑같고요. 똑같고 주행 정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에코, 스포츠는 이런 느낌, 노멀은 이런 느낌, 그리고 에코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딸깍딸깍 눌러주면 돼요. 이게 이제 다른 차량들은 이제 돌리는 차량들도 많은데, 딸깍 버튼 눌리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버튼으로 가운데 정보가 다 바뀌죠. 바뀌는데,
다른 현대자동차랑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륜 모델이다 보니까 4바퀴 구동력을 볼 수 있는 화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그 화면 모두 12인치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화면 사이즈는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운전자 중심 각도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홈 화면은 전기차답게 바로 이제 배터리량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는 이 홈 화면이 굉장히 좀 고급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확실히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다운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 EV 화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충전소가 가까이 있다. 가까운 충전소를 바로 보여주게 되고요. 에어컨을 켰을 때, 공조를 조작했을 때는 180이다. 공조를 끄면은 180이다. 그 다음에 V2L, V2L의 방전 제한도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런 내부 구성들이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한 부분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공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도 이제 터치로 되어 있는데, 터치에 햅틱 반응은 없어요. 그냥 일반 터치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고, 좀 웃긴 게, 그러니까 이쪽에 공조 온도를 보여주는 이 화면이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고, 근데 이제 통풍, 열선 통풍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통해서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총 3단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후석 열선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도 있습니다. 버튼이 도어에도 있지만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도 공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화면에서도 공조를 선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스티어링 휠 열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트의 열선 통풍 기능은 화면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점이 좀 특이하게 다가오고요. 이쪽 부분도 이런 재질들은 그냥 좀 소소합니다. 디자인이 뭐 이렇게 좀 획기적인 느낌은 들진 않지만 그냥 정말 깔끔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서랍처럼 열려요. 이게 딱 했을 때 이게 서랍처럼 열려서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고, 저기도 수납 공간이 존재하고, 이게 또 앉았을 때 이 무릎이 닿는 게 없잖아요. 얘는 미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칼럼 방식의 전자식 기어 노브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고급져요. 피버트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레버들, 이런 와이퍼 레버나 이런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이 돌리는 느낌도 상당히 고급지고,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 큼지막하니, 그죠? 약간 좀 소세지 모양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대망의 있죠, 아일랜드. 아일랜드 하면 뭐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이 부분도 아일랜드 테이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랩을 누르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좀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게 힘을 굉장히 좀 세게 줘야 돼요. 좀 뻑뻑합니다. 되게 부드럽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맨 뒤로 그렇게 되면 운전석을 봤을 때 이만한 공간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도 뭐 가방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매트가, 이 매트도 좀 친환경 소재인데 이 매트가 나눠져 있네요. 이 매트를 좀 일률적으로 한 번에 쫙 깔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충전이 있고, 이쪽은 수납 공간, 커버가 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암레스트가 젖혀지면서 좀 더 넓은, 좀 높은 짐을 또 가운데에 놓을 수 있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팔걸이 조절 위치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위치 조절은 안 돼요. 위치 조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정도가 좋은 데서 딱 팔을 대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지탱하는 위치 조절 기능은 아니고 그냥 개방형 느낌인데, 굳이 그렇게 쓸모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쿠션감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쿠션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얘는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됩니다. 보스 사운드가 적용이 되는데 테두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은 똑같고, 이런 거는 터치로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현대자동차는 언제나, 그죠? 얼짱거울, 누구나 얼굴을 작게 해주는 현대의 마법의 거울은 그대로 적용이 돼 있고, 이런 소재들 자체가 확실히 좀 친환경적인 느낌은 단번에 나요. 얘는 비전 루프입니다. 솔라 루프가 아니라 비전 루프. 개인적으로 저는 솔라 루프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개방감 좋은 비전 루프를
하는 게 개방감이나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또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로 왔는데 2열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뭐 또 패밀리 목적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어 커튼이 수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버튼 여기 있고요. 열선 2단계 조절 가능하고 이 버튼들이 굉장히 귀엽죠. 이쪽에 가운데 에어컨 송풍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옆까지 밀릴 수 있다. 이걸 쫙 밀리게 되면 옆까지 밀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작은 수납 공간. 자, 2열의 에어밴드는 어딨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B필러에. 뭐 플래그십 세단, 플래그십 차량들 타게 되면 B필러 이쪽에 에어컨 선풍구가 있는데 얘는 이쪽에 딱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이즈도 상당히 좀 크게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만 이렇게 딱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열 공간이 괜찮습니다. 2열 공간, 뭐 도어 포켓도 이렇게 있고, 이런 또 컬러감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너무 싸구려티 나진 않고요. 또 시트 포지션이 낮아요.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고 방석기도 꽤나 길다 보니까 착자감이 꽤나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 하단에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뭐 여기다가 뭐 첼시 선수들이 공 날라오는 기계도 설치하고, 그죠? 여기가 있는데 딱 열게 되면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이제 딱 220V 딱 꽂고 이제 뭐 러닝머신 하고 뭐 청소기 돌리고 이걸로 밥도 해먹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또 고급스럽게 이런 또 라이트까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또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죠. 본네트에도. 자, 본네트 커버를 열게 되면요, 이쪽에 고리를 좀 당겨주고 열면은 후드 무게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묵직한 후드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아니냐 하지만 가운데 EV 여기 있는데, 이 커버를 열게 되면요, 이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수납 공간이 일반적 전기차들한테 이 커버가 없죠. 이쪽이 완전 푹 파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앞쪽에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 커버가 있는데 완성도도 높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안쪽에 내가 적재한 짐에 대한 보호를 주행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죠. 이걸 굳이 커버를 왜 해놨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짐을 수납을 했다, 뭔가 물건을 놨다가 주행 중 물건들이 옆으로 튀어나갈 수 있을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버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큰 불만은 없고요. 아이오닉이라는 거 좀 써주지, 그죠? 좀 EV 좀 뜬금없이, 그죠? 이 페인트 재질도 사실 좀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없습니다.